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용심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쭉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음, 이번 영상을 찍고 명절 또 구정 연휴가 있잖아요. 구정 연휴 지나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용심법이 그러니까 막상 배우려고 하면은 잘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요즘은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사주 공부하면서 배우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어, 좀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참 발품 많이 팔면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 그 비법이다 보니까 나름 고수이신 그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본인만 알고 계시려고 하지 잘 가르쳐 주시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상으로는 좀 그랬죠. 그래도 저는 좋은 스승님 만나가지고 배울 수 있었고요. 근데 용신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등산을 하면은 뭐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 처음부터 바로 정상까지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 한 부분인 거죠. 뭐 용신법이 끝이 아니라 용신법과 연계돼서 뭐 통변하는 법도 있고 그리고 또 격국하고 또 같이 봐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 사주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나 좀 이렇게 계속 체계적으로 좀 배우시다 보면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본인만의 그런 사주를 보는 관점이 좀 생기시게 되고 그 관점으로 그러니까 사주를 좀 통변하시다 보면은 통변도 늘고 그리고 또 용신법이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좀 잘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는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이제 용신법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포테나 이런 뭐 십성 이런 십성은 보통 이제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크잖아요. 심리적인 그 부분이 크고 포테는 그거죠. 업앤 다운. 그러니까 좋았을 때 좋은 운, 나빴을 때 좀 침체기 이런 것들을 포테로 보는 거고 용신법은 좀 된다 안 된다의 그런 관점이 있어요. 뭐 시험운인데 합격을 하느냐, 뭐 떨어지느냐 이런 게 좀 많이 갈리죠. 그리고 전체적인 그 대운 자체가 이 대운에서는 뭐 환경 자체가 뭐 좋다, 뭐 용신운이니까 좀 좋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뭐 기신운일 때에는 대운 자체는 그렇지만은 대운 말고 또 세운도 있잖아요. 월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대운, 세운, 월운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볼 수도 있고 세운, 월운, 일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그 베이스로 깔고 갈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용신법이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배웠고 스승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 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뭐 두루두루 뭐 공부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뭐 누구는 뭐 케이블카를 타고 쭉 올라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러신 분들은 뭐 극히 좀 케이블카가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좋은 스승님이 뭐 손을 잡고서 쫙 끌어준다고 하면 뭐 그런 느낌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은 어쨌든 배우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짚어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맛도 있으니까요. 뭐
속성으로 배우고 싶으면 뭐 그런 데 가서 뭐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속성 코스로 배울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배우신다고 하면은 뭐 제 영상이나 이렇게 좀 보시고 계속 저도 계속 유튜브를 찍을 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월의 신금 용신법이죠. 해월, 자월, 축월 이렇게 겨울인데 그 중에서 축월을 가장 양력 1월이죠. 축월을 가장 춥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축월은 조우를 중요시하죠. 양력 7월 같은 경우는 미월이잖아요. 미월도 조우를 중요시하듯이 4, 5, 미월에 미월 조우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에 축월 가장 조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축월 같은 경우는 어쨌든 꽁꽁 다 얼어붙잖아요. 그래서 병화 자체가 좀 필요하죠. 신금 입장에서는 병화를 필요로 하죠. 조우로서. 그리고 정화 같은 경우는 신금 입장에서는 편관칠살이고 좀 반기진 않아요. 잘. 그래서 병화를 용신으로 보는 경향이 많고 병화가 없으면 진신체계로 임수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병화로 해동하고 임수로 세척해야 좋다. 축월의 신금은 병화, 정화가 용신이다. 화가 없으면 임수로 간다. 축중에 있는 기토가 있잖아요. 기토가 이 내 진신 임수를 탁하게 하니까 간목이 있으면 좋다. 밤 시간에 태어난 신금 같은 경우는 정화가 만약에 용신이다라고 하면은 설야등광으로 본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설야등광 달밤에 이렇게 등촉화를 밝히듯이 뭔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뭔가 신금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정화를 또 달로도 이렇게 봐서 그러니까 눈 내린 밤에 이렇게 달이 뜬 것처럼 보인다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보기에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자, 갑신생, 정축월, 신묘일주 기해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축월에 신금, 정화를 그러니까 내가 축토, 신금, 기토 이렇게 있잖아요. 자, 잠시만요. 네, 계속해서 이어서 하게 되면은 이사주는 그러니까 축월의 신금이잖아요. 어쨌든 조우적인 면에서 만약에 정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해중에 있는 임수를 용신으로 잡는 게 맞죠. 그래서 이사주는 정화용신, 간목이 좋다. 그리고 경금, 지지에 있는 신금이지만은 신중에 있는 경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벽갑 인정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기축생, 정축월, 신축일주 무자시잖아요. 이 사주가 축의 기토, 무토 있어서 되게 신강하죠. 그래서 편관도 이렇게 정축 묘지에 들어있으면 편관도 약하면은 정관처럼 본다 라고 하였으니 어쨌든 이 사주는 이 정화가 용신이 되겠고요. 이 사주야말로 그러니까 무자시 밤에 있는 그 정화기 때문에 설야등광격이다. 격으로 또 따지면은 설야등광이다라고 붙여서 얘기할 수 있죠. 이사주는 기축생, 을축생, 기축월, 신묘일주, 경인시 이사주가
사주상으로는 원국에 있는 화가 없지만은 인중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쓴다. 인중에 있는 병화 용신이고 실황에까지 오른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축월의 신금은 조우적인 면을 봐줘야 됩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을묘생, 기축월, 신미일주 정유시잖아요. 그래서 정화용신, 용신이 이렇게 시에 있으면은 용신이 시에 있다라고 하면은 말년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가 초년엔 좀 가난했지만, 그러니까 노년에 부유하게 살았다. 이 을묘라는 이 신금 입장에서는 이 편재 재성을 이렇게 묘미합으로 이렇게 땡겨오는 그런 사주인데 축토가 충미충으로 이 사이를 좀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좀 있죠. 어쨌든 이 그러니까 축이 이렇게 빠질 때 금전운은 더 좋아지죠. 묘미합으로 해서 재성운이 좋아진다. 축을 어떻게 빼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미토가, 그러니까 미토든 술토든, 그러니까 또는 자수든 뭐 이런 글자로 해서 합할 때 아니면 충형할 때 축토가 빠지게 되죠. 그러면은 묘미합으로 금전운이 좋아지죠. 자, 이 사주는 개축생, 을축월, 신묘일주 무자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 역시 이렇게 보면은 사주 원국에는 그 화의 기운이 없죠. 화의 기운이 없는데 이 사주가 그래도 그러니까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축이 두 개면은 축이다 그러면은 축교사격이라고 해서 이 사화를 합내해 오죠. 그러니까 자수가 두 개도 자유사격, 축이 두 개면은 축교사격. 그러니까 사화를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제 끌고 온다, 합해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 을축인데 태원을 보게 되면은 잉태월이 을 다음에는 병이잖아요. 그리고 축 다음에는 네 칸 뒤에니까 축, 임묘진 해서 병진 월의 잉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예, 병화 없는 그 관성 신금 입장에서는 정관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관록이 있는 그런 사주였고요. 자,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을미생 기축월 신의 일주 병신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도 천간에 떠 있는 병화를 조적인 용신으로 본다. 그러니까 과갑 출신으로 실황에 오른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다음 사주는 임진생 개축월 신축일주 갑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 역시 온통 다 토금이제 토금수, 그러니까 차갑죠. 조우로서 오화용신 과갑에 이르렀으나 관직으로는 못 오르고 문학의 대가를 이루었다. 이 이유는 그러니까 초년, 그러니까 연월에 이런 식신상관이 이렇게 투관이 되어 있으면은 신금이 그 빼앗는 부분이 있죠. 식상으로. 그러니까 식상이 관성을 이렇게 상관이 치다 보니까 상관경관하다 보니까 어쨌든 성향상, 그러니까 관에, 그러니까 복종하기보다는 관을 그러니까 바꾸고 개혁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관직을 이제 그러니까 못 올랐다라고 이제 표현도 있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관을 이렇게 높이 보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관에 이제 복종하기보다는 관을 이렇게 약간은 좀 이렇게 우습게 본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관을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는 면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뭐 본인이 어쨌든 빼어난 기운을, 그러니까 본인 잘났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면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관직으로는 가지 않고 본인의 그런 하고 싶어 한 부분을 하면서 산 사주다. 자, 다음 사주는 갑자생 정축월 신축일주 기축시잖아요. 다 이렇게 축축축 차갑죠. 그래서 정화용신 간목 기신인데 이 사주가 간목 정화를 쓰는데 둘 다 뿌리가 없죠. 정축묘지 갑자육지다 보니까 불이 좀 약하다. 그래서 고위직으로는 못 가고 한유에 그친 그런 사주였고요. 이 사주는 정축생 개축월 신묘일주 개사시잖아요. 천간에 있는 이 정화는 이 개수가 수국화를 하기 때문에 정화는 못 쓰고 사중에 있는 병화를 쓰게 되죠. 그래서 사중에 있는 병화가 용신으로 도둑에 이른 사주고요. 이 사주는 무자생 을축월 신축일주 임신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사주 내에는 화가 없어요. 화가 없고 신금이 이렇게 신강하다 보니까 상관생재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임수를 용신으로 쓰고 예지는 극작가가 된 사주죠. 그래서 그러니까 위의 사주도 이렇게 그러니까 문학으로 대가를 이루었다. 이 사주도 신금 입장에서 임수상관 식상으로 이렇게 설계가 잘 되죠. 그죠? 이 사주 역시 신금 임수 진신체계로 가고, 그러니까 관적으로는 화가 없으니까 관적으로는 관우는 없었고 본인의 그런 빼어남을 이렇게 펼치는 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을축생 기축월 신축일주 무자시잖아요. 이 사주가 이렇게 쭉 보면은 축축축 무토 기토 이다 보니까 이제 종간격이에요. 강하다라고 하면은 이 왕한 토를 받아주는 금운이 제일 좋다라고 해서 금운에 실황벼슬을 한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정축생 개축월 신묘일주 무자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정화를 써야 되는데 정화를 못 썼죠. 왜냐면은 수국화하고 정축 묘지에 있기 때문에 정화를 쓰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많은 내가 신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토도 많다 보니까 이 사주가 육신조양격이 되죠. 그래서 조양격은 화운은 안 좋고 금수운이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이게 맞는 거고, 축인묘 해가지고 인목이 공엽이 돼 있어 인중에 있는 병화 또 천간에 있는 정화로 용신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지워주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고 금수운이 길한 그런 사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X표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을묘생 기축월 신미일주 정유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그러니까 축월에 유시면은 그러니까
5시부터 7시인데 뭐 저녁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좀 어둡다. 축월에는 6시면은 저녁 6시면 어둡기 때문에 이 사주가 고초인등격, 정화용신. 고초인등격에서 왜 고초인등격에 이 을묘가 있기 때문에 이 을묘라는 풀로, 그러니까 마른 풀로 이 정화를 불태우는 그런 사주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주, 다음 사주는 무술생 을축월 신축일주 을미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토가 이렇게 병이어서 이 을목을 쓰냐 아니면은 이 을목 두 개를 지우고 종간격으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주는 그러니까 을목이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종간격으로 보고 독신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주의 그러니까 재성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죄를 취하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냥 독신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가 을목을 쓰지 않고 그냥 종간격에 금운이 종간격이면 금운 왕한토를 그러니까 받아주는 금운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간격인 사주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축월의 신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어쨌든 이 정화를 못 쓴 이유는 이 개수 때문에 못 썼죠. 그래서 수국화를 당하기 때문에 정화를 못 쓰고 이 사주는 그냥 금수운이 좋은 그런 사주였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축월의 신금 일간으로 해서 용신법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꽤 많은 분량을 한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몇 달 동안 진행을 했고요. 저는 구정 명절 지나고 그 뒤편에 있는 용신법 뒤편에 있는 사례 중에서 좀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내용면에서 통변하는데 필요로 한 부분들 그런 사주 몇 가지 좀 더 알아보고 그 후에 격국으로 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